안녕하세요. 모감주삼방 김경민 사범입니다. 지난 2024년 6월 8일 토요일에 송파에 위치한 서울 힐링병원에서 수면장애와 명상, 암한 후 자율신경 안정을 위한 몸다름과 호흡 기초를 주제로 해서 강의와 수련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날 수련은 2024년 7월부터 시작하게 될 서울 힐링병원에서 진행하는 암 한우를 위한 임상치유 명상 토요 수련회 시험 운영을 해본 거였는데요. 앞으로 2024년 7월부터 토요일마다 진행할 예정인 이 프로그램은 좀 개방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개방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암 환자 그리고 암 환자 가족분들에게 오픈이 되겠죠.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서울 힐링병원에 입원해 계신 환우분들은 당연히 참여가 가능하고요. 입원해 계시다가 퇴원한 환우분들에게도 개방이 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암 재활과 건강관리에 대해 갈피를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는 그 동료 암 환우분들이 계시지요. 이분들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암 환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혹은 이해를 넓혀갈 필요성이 있는 우리 암 환자 가족분들도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모감조삼방 정답명상 온라인 프로그램 참여자분들 계시지요. 온라인만으로는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늘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참에 이 토요반을 활용해서 정기적으로 자세, 호흡, 건강관리에 대해서 이제 교정도 오프라인에서 좀 별도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원하시는 힐링병원, 입원, 퇴원 환우분들, 또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프로그램 참여자분들의 지인이나 환자 가족분들이 계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거나 미리 말씀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영상은 지난 6월 8일에 진행했던 그 수면장애와 명상, 암 환우 자율신경 안정을 위한 몸다름과 호흡 기초에 대한 강의 부분을 발췌해서 편집한 내용입니다. 이 채널의 영상은 주로 우리 정답명상 오프라인 참여자분들이 보고 계시지요. 이미 들었던 분들은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고요. 이제 막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나 아직 듣지 못하신 분들은 들어두시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암 환자, 암 경험자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의 내용이 재활과 건강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자, 서울힐링병원 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한 분은 저에게 따로 문의를 주시면 되겠지요. 우리 자주 만나잖아요. 자, 건강하고 평온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네, 토요 귀한 시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6월 달에는 이렇게 8일 오늘 한번 이렇게 하고요. 이제 토요반 같은 경우에 할만하겠는데 싶으면 7월 달에 이제 오픈을 해서 계속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우리 앞에 잠깐 간단하게 좀 명상에 대한 설명 잠깐 드리고 늘 하던 대로 준비 운동하고 수련한 후에 이제 후반부에 호흡하고 자세 체크하는 시간 좀 따로 이렇게 가지려고 해요. 괜찮으시겠죠? 자, 주의하실 주의라기보다는 우리가 서로 공유해야 될 것은 매번 얘기하지만
정좌하고 앉아 있을 필요 없어요. 다리를 풀어서 뻗고 앉으시거나 힘들면 이렇게, 이렇게 모로 누워서 이렇게 누우셔도 되고, 그냥 누워서 귀만 주셔도 되고. 응? 아셨죠? 네, 이렇게 앉아 있느라고 막 힘든데 눈은 여기 있는데 눈이 풀어지면서 몸이 이렇게 베베 꼬이고 있는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듯 내 몸 상태에 맞게 하셔야 돼요. 옆에 분이랑 비교하지 마시고, 뭐 자세나 이런 거 뭐 예쁘게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몸을 동작이라는 동작에 내 몸을 맞춰가지 마시고, 동작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 몸 상태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요. 동작을 하면서 그동안은 내가 이렇게 몸을 써본 적이 없는데 몸을 이렇게 써보니 여기가 결리는구나. 몰랐는데 여기가 아프구나. 이런 것들. 내가 여기가 굳었구나. 이렇게 동작이 도구가 돼야지 내 몸이 동작을 위한 도구가 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네, 그거 꼭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더 하시면서, 네, 어서 오세요. 하시면서 같은 맥락에서 동작을 하는데 평소에 안 다루던 방식으로 몸을 다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좌절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이러고 좌절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내 몸 상태가 이랬구나 이렇게 알아채 주시는 걸로 삼으시면 좋겠다. 자, 그거 미리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앞에 우리 명상 얘기를 조금 할게요. 기존에 오래 함께 하셨던 분들은 제가 반복해서 많이 했던 얘기인데 한 번 더 우리 정돈하는 느낌으로 한번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암 환우분들을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우리 암 환우분들 그 후유증 중에 제일 괴로운 거 중에 하나가 이 수면장애죠. 그죠? 네, 수면장애 요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 수면장애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으로 보면 이제 긴장이죠. 긴장이 높은 거죠. 예,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긴장도가 높은 겁니다. 맞나요? 네.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특히 우리 환우분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적, 정신적 긴장이라고 하면 요거는 우리 자율신경하고 또 관련이 있죠. 자율신경 그러면 교감, 부교감 신경 이렇게 있을 테인데, 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포 손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맞죠? 암은 한마디로 세포 손상이에요. 세포가 손상이 되니까 과증식되고 죽지 않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아무튼 세포 손상이에요. 그래서 세포 손상은 예전에 많이 말씀드렸는데, 세포 손상은 멀리 느껴지지만 얘는 어떤 기전을 갖냐 하면 제일 먼저 세포가 손상이 되면 우리 몸에 전해질의 이상이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에너지 작용이 전기 작용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이 전해질의 이상이 생긴다는 건 전기 작동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 스위치 예를 제가 많이 들어드리는데, ON을 누르면 켜지고 오프를 누르면 꺼져야 되는데 ON을 누르든 오프를 누르든 계속 꺼뻑꺼뻑꺼뻑꺼뻑 하고 있는 거예요. 상태가 세포 손상을 받은 상태라면. 자, 그렇다면 전해질 이상이 생기는 걸 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완 부전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완이 안 된다고. 네,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긴장과 이완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탄력적이라고 얘기하죠. 긴장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전해질 이상이 생기면 이완 부전으로 인해서 계속 긴장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계속 에너지는 쓰이고 있는 상태인 거지. 그러니까 피로감이 생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요 이완부전 얘가
말씀드린 대로 이완 보존이 되면 힘은 썼는데 풀어지질 않아. 계속 좁아지면서 경직도가 높아지니까 계속 긴장 일변도가 되죠. 이걸 이제 자율신경 입장에서 얘기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된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자율신경이 실조된 거죠. 조화가 깨졌다. 실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고 있어도 각성 상태인 거지. 계속 에너지가 쓰이는 거예요. 자고 있는 데에도, 자려고 하는 데에도. 그러니까 반쯤 깨어 있는 거지. 그래서 화장실 가고. 그렇지. 그렇죠.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죠. 이게 이제 불면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 여기에서 정신적인 것도 우리 살펴봐야 되겠죠. 자율신경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자, 그러면 우리 자율신경이라고 하는 친구는 일단 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서부터 여기 심장, 심폐, 근골, 내분비, 호흡 이런 거랑 이렇게 연결돼 있겠죠? 그죠? 그래서 내가 명령하지 않아도 지들끼리 알아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작동하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맞죠? 자, 근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해질 이상으로 인해서 여기에서 이쪽으로 보내는 정보 자체가 제대로 된 정보가 아니죠. 네, 그러니 여기에서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명령을 내릴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얘는 계속 긴장 상태, 과작동이 되게 돼 있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하면 얘들이 조금이라도 안정화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얘를 안정화시켜주는 작업을 먼저 해야 되겠죠. 네. 맞죠?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자율신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신경계, 근골, 소화계, 내분비, 호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신경계는 내가 다룰 수 있어요? 멈춰! 움직여! 안 되죠. 심장 멈춰! 움직여!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 맞죠? 자, 근데 근골은 어느 정도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 맞죠? 호흡도 내가 조절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들이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야. 다행히도. 근골과 신경계, 호흡계, 내분비계는 서로 연동해서 작동을 하게 돼 있어요. 다행히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의지로 다룰 수 있는 근골과 호흡을 안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원리에 맞게 조절함으로써 신경계나 내분비나 소화계를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까지 조절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에 의해서 이쪽으로 올라가는 정보를 조절해 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자율신경을 안정화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불면증을 자꾸 약에 의존하거나 이렇게 되면 약 같은 경우는 어디에 주로? 요 신경 쪽에 이렇게 자꾸. 그죠? 신경의 흐름 자체에 관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데 오히려 부조화를 만들게 되죠. 당장 잠은 오는 것 같은데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후유증이 남게 돼 있는 거지. 사이드 이펙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그러면 자, 좋아. 그럼 불면증을 해결하려면 지금 당장 뭘 급하게 해결할 일이 아니고 요런 문제가 있으니까 요런 걸 이해한다면 근골과 호흡 쪽을 내가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되지? 요쪽으로 이제 좀 생각을 봐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자, 여기 자율신경에 자극을 주는 또 중요한 자극처가 있는데 그거 어디 있어요? 뇌에 있죠. 대뇌. 대뇌는 무엇에 의해 작용하죠? 정서적 반응에 의해서 자극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마인드 컨트롤 하잖아요. 마인드 컨트롤 왜 해요? 뭐에 기반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움직이지 않아도 머릿속에서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 신체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과 비슷한 60% 가까이의 생리작용이 그대로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그걸 기반해서 마인드 컨트롤을 하게 되죠. 자, 그 역으로 얘기하면 몸을 아무리 잘 다루고 가만히 있다고 하더라도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막 많고 복잡하게 되면 그거에 의해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만큼의 몸의 긴장을 유발하고 신경을 부조하게 만들 수 있다. 맞죠? 자, 그러면 그 정서적 반응이라는 건 어디로부터 나오나요? 생각으로부터 나오죠.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그 생각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봐서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생각을 하진 않잖아요. 예전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서 그 생각을 하면 좋았던 그때의 기분이 떠오르고, 누구하고 부딪혀서 기분 나빴던 기억을 떠올리면 그때하고 똑같이 벌떡벌떡 그죠? 짜증이 막 밀려오고, 그죠? 생리적 반응이 일어나죠. 그 생각이 일어나고 정서적 반응이 일어나고 그게 생리적 작용으로 가는 거죠. 맞나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소위 명상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고 있는 것들이 뭐예요? 이미지 힐링 문법이잖아요. 해변에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 나만 했나? 이해되시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이미지 힐링 요법이요. 아니면 점진적 이완기법, 몸을 이렇게 다룬 다음에 누워서 저 손끝에서부터 하나하나 긴장이 풀어져 간다, 발끝이 풀어진다, 이런 이미지들을 갖는 거죠. 그 이미지가 무의미하지 않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오케이. 근데 그건 얕은 수준의 것이고, 그럼 근본적으로 얘를 안정화시켜서 긴장을 완화시키려면 이 생각을 내가 조절을 해야 돼, 그죠? 그 조절을 하는 게 우리가 명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자, 그러면 몸을 고르게 몸하고 호흡을 잘 다뤄주는 건 중요해라는 걸 우리 이제 서로 공유를 했고, 그럼 생각을 다뤄야 되는데,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생각이 없어야 됩니다 라고 해야겠는데, 이 생각을 어떻게 없앨 것이냐 이거죠. 그죠?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죠? 자, 그렇다면 일단 이 생각의 속성을 우리가 좀 자꾸 생각을 해보자고요. 일단 생각의 종류가 있겠죠. 첫 번째는 뭐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막 오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는데, 걔들을 크게 분류해 보면 두 가지 정도이죠. 하나는 뭐죠? 일상적인 생각이죠. 응? 오늘 내가 카페에 가서 빵을 먹었는데 더럽게 맛없었어. 어떡하지? 거기 갈까 말까, 뭐 이 정도 생각들. 그죠? 그냥 생활의 불편함, 뭐 좋고 나쁨 정도. 두 번째는 우리 생존 본능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이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 과거 혹은 미래에 관한 일들이 많고요. 내가 예전에 했던 어떤 것들이 후회가 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아닌가요? 아니면 이제 미래에 내가 지금 현재 상태가 이런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내 생활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이 주로 되잖아요. 그죠? 이건 생존적인 거하고 관련이 있죠. 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대개 이제 이게 무겁게 다가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생각들은 여러분들이 이 생각들이 날 때는 대개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계속 압도되거나 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그럼 생각이라는 애 속성을 생각을 해보면 생각은 생각 자체로 힘이 없어요. 내가 생존 본능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붙들고 놓지 못하니까 생각이 힘이 세지는 거지.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내 마음의 중심이 있고 여기 생각이 있는데, 생각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불안감 때문에 얘를 붙들고 놓지 못하고 곱씹으니까 계속 커지는 거죠. 나를 압도하는 거예요. 근데 얘를 곱씹지 않고 놓게 되면, 마음을 얹지 않으면 이 친구는 바람처럼 지나가는 거죠. 근데 놓기가 쉽지 않지. 왜? 생존 본능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맞죠? 그러면 이 친구를 어떻게 다뤄야 돼? 어떻게 다뤄야 돼? 이게 명상의 문제인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인데 하나는 본질적 방법에 좀 속할 것 같고요. 하나는 기술적 방법에 속할 것 같아요. 본질적 방법이란 건 뭐냐면 요 뿌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죠. 본능적인 거야. 오케이, 좋아.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 그 자체에 빠지는 게 아니고, 자, 이런 흐름이 있다면 나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내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내 의지로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인지를 분류하는 연습을 해야 하는 거죠. 실패인가요? 이해되시나요? 요 생각 자체가 이건 없애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이러고 생각하고 싸우지 마시고 내가 일어나고 있는 이 흐름들을 한 걸음 물러나서 이 생각들이 붙들고 있는 이 생각들이 내 의지 안에 있는 것들에 속하는 것인지 내 의지 밖에 있는 것들인지를 거기에 속하는지를 먼저 분류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이건 이미 이해되시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여기하고 연결돼 있는 여기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을수록 거의 대부분은 내 의지 밖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자기를 볶고 있는 경우가 많죠.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데 또 우리 아마 분들은 잠이 안 와. 그러면 잠이 안 오는 것 때문에 또 고민이 되지. 잠 안 오는 거 큰일 났네. 내일 피곤해서 어떡하지? 면역력 떨어질 텐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죠? 또 그 걱정 때문에 또 잠이 안 와. 그 생각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해되시죠? 자, 그럴 때는 이제 또 나눠보고 이거는 암이라는 특성 자체가 가져온 거잖아. 이건 있는 팩트잖아.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잖아. 그렇다면 나는 지금 있는 거에서 어떻게 하면 얘를 최대한 완화시킬 수 있지 쪽으로 생각의 방향을 좀 틀어야죠. 붙들고 싸우지 말고. 맞나요? 그게 쉬워요? 안 쉬워요. 네,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래요? 명상은 마음도 근육이다. 착각하지 마셔라. 우리 운동도 반복해야 커지듯이 명상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바로바로 되는 거 아니다. 네. 근육 키우듯이 운동 배우듯이 원리를 알았으면 수영 배워서 1m 1m 전진하듯이 연습해야 근육이 생겨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마음도 근육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뇌도 근육이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맞죠? 자,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기본으로 생각하시고 잠이 안 와. 그러면 어차피 잠 안 오는 거 일어나서 요건 많이 얘기들 하는 거죠. 써보세요. 머릿속으로 생각할 땐 되게 커 보이는데 직접 써면 별거 아니네 하는 것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래서 정리도 되고 써보세요. 써보시는 거. 요거부터 연습을 시작하시면 좋지 않겠냐 이거죠. 응? 잘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한 번 더 좀 점검하는 겁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기술적인 방법은 여기에서 많이 얘기했던 거죠.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 자주 예를 들어 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요. 제가 예전에 수련 초창기 때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머릿속이 복잡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도보로 이렇게 전국 도보 여행을 좀 하고 그랬었어요. 주로 산으로. 근데 막 속이 막 부글부글 끓고 막 속이 막 복잡하지. 예?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하고 전 다른 길을 걷고 있었으니까 다른 길을 이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별의별 생각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20대, 30대 그때. 그래서 이제 지금도 기억나는데 이게 상주 갑장산이었어요. 상주 갑장산인데 아세요, 갑장산? 네, 아시는구나. 맞아요, 거기 좋아. 시댁이에요. 상주에서 유명한 산이지, 갑장산 맞아요. 거기가
2월 말에서 3월 초에는 대개 산에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애매한 시기거든. 비, 눈 막 섞여 오고 막 애매해요. 봄도 아니고 겨울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일부러 요때 이렇게 딱 가면 한 두세 시간 걸어도 사람 하나를 못 만나요. 어. 막 걷는 거지 헉헉대면서 막 정상까지 올라. 갑장사 또 있죠. 거기 갑장사까지 거기 화장실 죽여줘요. 해우소 그러는데 거긴 진짜 해우소야. 진짜 탁, 이 얘기가 뻔나가는데 진짜 탁 트였어요. 네, 시원해. 시원해. 변비가 있어도 시원해. 거기는. 얘기가 이상하게 갔는데 아무튼 2시간, 3시간을 막 복잡하게 걷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소변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멈춰서 이렇게 보겠죠? 멈춰서 이렇게 하는데 그 순간에 비로소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 2시간, 3시간 걷는 내내 계곡 옆을 제가 걸었었는데 그 2-3시간 동안 계곡 소리가 안 들렸어요, 저는. 근데 소변을 보는 그 순간에 비로소 이 물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그때야 들리더라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하면 우리가 생각 속에 빠져 있으면 느낌에 집중을 못 해요. 역으로 느낌에 집중할 때 생각은 놓여집니다. 이게 명상 기초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이 너무 많아. 그럼 생각 자체를 놓고 생각 자체를 없애려고 싸우시는 게 아니고 생각 자체는 두고 내 마음을 생각에 얻지 않고 느낌 쪽으로 내 마음을 얻는 거지. 예를 들어 산에 가셨어. 산에 가셨으면 내 생각하고 오고 가는 그거 오늘 내일까지 뭐 해야 되는데 뭐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이러고 생각 올라가 봐야 그거는 발만 몸뚱이만 산에 있지 내 이 머리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산에 들어갈 때 들어가면서 맨발 걷기를 하신다 그러면 발에 전해져 오는 이 땅의 감촉 그 자체에 집중을 한다거나 들려오는 바람 소리에 가만히 귀를 기울인다거나 들려오는 물소리에 귀를 기울인다거나 그럴 때 생각은 스스로 놓여지면서 긴장은 스스로 놓여지고 자율신경은 천천히 안정이 돼 가는 것이다. 오케이. 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등산 가시면 자꾸 정상에 막 어떻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집중하지 마시고 뭐 두 분이 동료하고 산을 가신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담소 나누는 것도 중요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긴 하죠. 올라가면서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지만 가다가 중간에 두 분이 합의를 하시는 거야. 자, 지금부터 조기까지 5분 정도만은 우리 둘이 같이 여기 발에 전해져 오는 느낌이나 바람 소리를 들으면서 한번 가보자. 라든가. 괜찮으시죠? 어렵지 않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좋지. 우리 지금부터 3분 동안은 가만히 앉아서 내 숨에 가만히 한번 느낌에 집중을 해보자 라든가. 숨이 잘 쉬어지고 안 쉬어지고는 중요치 않아요. 그 순간 자체가 휴식이 되는 거니까. 조금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제일 먼저 접근을 하시는 건 요 느낌에 집중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어떤 명상 단체에 가시든 간에 어떤 데는 점 하나를 딱 찍어 놓고 점을 계속 바라보게 해요. 아니면 고구마 하나를 딱 놓고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라고 그래. 털이 몇 개 있는지 세보는 거지. 그거를 하나하나 바라보고 있으면 어쨌든 생각을 놓여지니까. 아니면 뭐 이런 거 뭐 대추 같은 거 이렇게 던져주고 이렇게 이 느낌이 어떠냐고 느껴보시라 그래요. 이제 보통 우리 저 뭐 윗바사나 이런 데 가면 그런 거 많이 시킵니다. 그게 이런 맥락이에요. 그리고 템플스테이 같은 거 가보신 분 계세요? 가면 뭐예요? 갑자기 스님이 숲으로 데리고 들어가죠? 근데 나무를 끌어안으랴. 갑자기. 그리고 가만히 느끼라 그래요. 그것도 마찬가지 맥락이에요. 느낌에 집중함으로써 생각이 놓여지게 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느낌에 집중하는 것조차도 실은 평소에 의식이 많이 들떠 있고 이런 게 익숙한 분들은 이거 자체가 쉽지 않아요. 처음엔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불안해. 그러면 나는 원래 그래라고들 많이 그러시는데 원래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들떠 있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살필 겨를이 없었던 거지. 내 마음이 들떠 있는지 바쁜지 어떤지 살필 겨를도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몰랐는데 가만히 있어 보니 가만히 못 있겠는 거라 불안한 거야. 그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의식의 들뜸이. 그래서 일단은 느낌에 집중이 안 된다면 일단 그 불안감이 차분하게 잦아들 수 있는 시간을 자신에게 주셔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천천히 느낌에 집중하는 그 힘을 키워가시는 거고, 그러면서 의식이 가라앉으면 가라앉을수록 아까 말씀드린 누가 지웠어? 의지안, 의지박 요거를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급하고 들뜨면 똑같은 걸 보더라도 지나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내가 안정되어 있을수록 더 세밀하게 디테일들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연습이 이렇게 되면 의식이 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 깊이 있고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물려 가는 겁니다. 조금 길긴 했는데 좀 설명이 좀 됐을까요? 네, 오케이.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그럼 뭘 해요? 이 관점에서 느낌에 집중하는 연습을 할 거예요. 어떤 느낌? 몸의 느낌, 그리고 숨의 느낌. 자, 숨의 느낌에 집중하는데 오늘은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게 예전에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수식관 얘기 들어보신 분 계세요? 수식관 얘기 했었죠? 안 했었어요? 수식관. 수식관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숨식전인데 숨을 세는 거예요. 숨을 세는 거예요. 잠 안 올 때. 우리 양 세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언제 본 적도 없는 양 세고 앉았지 말고. 지금 나한테 지금 들고 나는 숨 세는 게 훨씬 낫지. 그래서 가만히 몸을 골고루 움직여 준 다음에 누워서 숨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완전히 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모든 순간을 내가 느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걔 들어오는구나 그러고 딴짓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기 시작해서 앉았다가 일어나서 나가는 순간까지를 다 이렇게 같이 시선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들어왔다가 나가면 하나, 들어왔다가 나가면 둘, 또 들어왔다 나가면 셋. 됐나요? 그렇게 해서 하나에서 9까지 세시는 거예요. 9까지 셌어. 9까지 셌는데 아직 잠이 안 들었어. 그러면 8, 7, 6, 하나까지 내려와요. 그랬다가 아직 잠이 안 들었어. 다시 올라가요. 쭉 19까지. 아직도 잠이 안 들었어. 다시 내려와요. 18, 17, 16. 아직 잠이 안 들었어. 어디까지 그럼 29.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왜 좋으냐면 첫 번째로 차분하게 그냥 여러분들이 잠 안 올 때 숫자 세라 양 세라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때요? 말씀드린 대로 언제 본 적도 없는 애야. 뭐 받는 분도 계시겠지만 언제 본 적도 없는 애야. 자주 마주치는 애 아니잖아요. 우리 숫자를 세는 것도 마찬가지죠. 걔들은 머릿속에서 관념적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숨을 세는 건 내가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온전히 느껴야 되는 것이거든요. 실체하는 거예요.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의식이 그거 자체로 천천히 얘가 들뜨지 않고 가라앉아요. 그 해감에 따라.
그러면 최소한 잠을 못 자더라도 이완은 되는 거지. 잠이 안 오더라도. 이해되시죠? 또 하나는 숨이 들어오고 나가면서 의식이 안으로 거두어지는 만큼 안정이 되거든요. 안정이 되면 숨이 조금씩 부드러워져요. 조금씩 부드러워진다고. 그러면 그 부드러워진 숨을 무의식적으로 조금만 더 들어왔으면 하는 바람을 조금씩 갖게 되지. 그러면서 숨이 자연스럽게 약간씩 길어집니다.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되면서 호흡이 안정화가 되면서 신경이 또 안정화되는 실질적인 또 효과가 있고요. 수식관이. 그래서 오늘은 수식관을 같이 연습을 해보면서 제가 체크해서 이렇게 해보세요 하고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괜찮으실까요? 오케이,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리. 네, 어떻게 할만하셨어요? 개운하세요? 네. 네, 후회되는 시간은 아니었나? 네, 어떤 분들에겐 지옥이었을 수도 있어. 오늘 고생하셨고요. 자,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연락드리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